트럼프 이중 제복. 자, 이중 제복은 중국으로서 북한을 제압한다. 이런 한자 뜻이군요. 중국의 685조 원 지재권 침해 카드 뽐나. 방금 일면 기사에서 보셨듯이 시진핑과 트럼프와 시진핑 두 양국 지도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 논의 결과 사실은 별다른 해법은 내지 못하고 오히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문제를 거론했다. 당신이 북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는데 지적재산권 문제 한번 건드려 보겠다. 그래서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에게 중국의 지재권 침해 조사를 지시할 계획이라고 시진핑 통화에서 거론을 한 겁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양국 국가 원수들이 통화를 하면서 당신 가만 안 둘 거야라고 거의 협박을 한 셈인데 이 내용을 싣고 있고요. 옆에 기사 좀 보겠습니다. 미 슈퍼 301조 되살려 관세 매길 듯. 그러자 중 맞대응 강력 경고. 자, 지적재산권은 이 슈퍼 301조와 관련돼 있는 건데 이 슈퍼 301조는 뭐냐면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 관해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나 다른 제재 조치를 낼 수 있는 근거 규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이 카드를 중국에 대해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난감해진 시진핑. 김정은의 특사 파견설도 나오고 있다. 자,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면 오히려 고민은 트럼프보다는 시진핑에 있다. 자, 어떤 고민인가 하면 여기 좀 나와 있군요. 김정은 통제 안 되고 트럼프는 무역 보복을 언급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북한 거부 땐 체면이 더 구겨져. 그리고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 그래서 난감해진 시진핑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은학 교수님. 지금 한반도 위기 그리고 북한 미사일과 핵 문제가 조금씩 진척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갈등까지 가고 있군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무역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전화한 이유는 예컨대 이제 북한이 괌에 대해서 포위 사격한다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 모든 수단이 장전이 됐다. 이게 이제 선제 공격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거를 좀 무마하려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가진 카드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해서 뭐 실익을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이 무력 수단 사용을 좀 절제해달라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유관 국가들이 긴장을 조성하는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 뭐 이 얘기를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 도발, 북한이 무력 도발 같은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면서 말 끝에 USTR 무역 대표부에게 이제 대표에게 얘기해서 중국의 어떤 불공정 무역이 있으면 이걸 슈퍼 301조로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양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몇백 조에 달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에게 느끼는 감정이 이거는 굉장히 협박에 이제 준하는 그런 요소로 이제 중국 다가오는 입장에서는 거죠. 조금 외교 문제를 하다가 갑자기 당신 보복할 거야라고 꺼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셈이거든요. 결국에는 북한 문제 제대로 안 하면 우린 가진 카드가 많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게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캠페인 때도 후보 캠페인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45%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한다는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이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적재산권 안 지켰으니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냐. 어차피 빌미는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시켜서 나오면 할 수 있다. 그러니 북한 문제 잘해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아주 강도 높게 하니까 사실은 전화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반전을 꾀보려고 했던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거의 뭐 원하는 거를 챙기지 못한 결과가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평론가. 네. 이런 무역을 공언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거든요. 이게 과연 통할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과연 미국이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면 중국은 미국을 향해 취할 보복 조치가 없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언론은 마치 북한 문제 때문에 이 무역 분쟁이 야기된 것처럼 이렇게 또 분석하는 시각도 그렇죠. 지금 신문 기사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맥락에서 진행이 되고 그런데 있어요. 사실 이거 별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그 원죄는 사실은 시진핑 주석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4월 초에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부도수표를 날린 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100일 유예를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대북 압박을 추가로 하자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을 때 100일 동안만 좀 여유를 달라. 우리가 한번 뭘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빗나갔죠. 또 이 무역 문제, 무역 역조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때 100일 계획을 수립해서 100일 계획을 우리가 하겠다. 하니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일 벌써 지났죠. 그런데 북한 문제도 결국 해결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됐죠. 그리고 또 무역 문제도 마찬가지.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라고 지금 이제 폭발을 한 것이고. 어차피 약속한 것도 있고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핑계가 필요했는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거네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중국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뭔가 해답을 좀 내놔야 됩니다. 두 가지 사안에다 다. 지금 그런 국면이죠. 알겠습니다. 기사를 좀 더 보겠는데요. 사실 북한 문제가 계기가 돼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일 양상인데 이미 전 세계 경제에는 영향을 줬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안전자산 골드바 판매 5배로 늘었다. 자, 골드바 금입니다. 소위 말해서 금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 값이 오르게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필요하니까. 그건 뭐냐면 그만큼 불안하니까. 금은 안전한 거거든요. 돈 대신 금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화염 발언 뒤에 외국인은 주식을 1조를 매도했다. 주식은 팔고 금은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주수 변호사.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그에 앞서 북한의 도발.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어요. G2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설사 미국에 의해서 무역 보복이나 이런 것 전쟁이 시작된다면 그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비단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 핵 문제, 미사일 문제 때문에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에 집권을 했었을 때 이미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북한 미사일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가 지금 수면 위에 떠오른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노리고 있었던 거고. 그거는 이미 그럼 예고돼 있는 문제였다. 예고돼 있던 문제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마침 북한 미사일 문제가 더 이제 지금 심각해지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이 카드 끊어들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나왔는데요. 여기서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세계 전략을 한번 좀 봐야 되는 상황이 하나가 있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긴장 관계만을 보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인도를 통해 가지고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까지도 지금 하나를 또 하나의 카드를 최근에 인도와 중국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쪽 세계 뉴스에 보면 그쪽의 긴장 관계가 상당히 거기도 아마 전쟁이 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계 뉴스가 한반도 중심이었다가 지금 인도와 중국이라고 하는 또 거대 국가 간의 국경 분쟁으로 지금 넘어가면서 지금 서로가 지금 파병이 시작됐고 이렇게 됐을 때 전 세계에서 2개 이상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는 아직까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는 그 수준에 못 이뤘었을 때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덩치들끼리 뭔가 갈등을 벌이고 싸울 듯하니까 세계 경제가 불안불안하거든요. 지금 보면 또 이것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북리스크의 세계 증시 시가총액이 1,700조 원이 증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이죠. 화염 발언을 했어요. 화염과 분노. 그때 이후에 전 세계 시가총액이 1,700조가 날아갔다. 한국은 77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북한을 한번 볼까요? 김정은은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기사가 있습니다. 또 도발 준비. 김정은 2주째 자맹이다. 나타나질 않고 있다 그래요? 왜 그런가 좀 자세히 보면 공개 활동이 13일로 2주째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31일 북한 매체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 자취를 감췄다. 당연히 이유가 궁금해지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 미국의 대북 타격을 염두에 뒀을 수도.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타격, 선제 공격을 하니까 무서워서 아예 숨어버렸을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괌 포위 사격 전조 분석들. 그러니까 뭔가 도발을 또 준비하고 있다. 나타나지 않고. 두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욱 변호사님,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어디에 좀 무게를 둬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 항상 그 중요한 큰 도발을 할 때마다 예. 거의 뭐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예. 저는 이게 그 참수작전 또는 이게 레짐 체인지 예. 이런 이제 논의가 노니까 예. 그런 게 동선을 좀 숨길 필요가 있는 이런 걸로 이게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미국하고 중국 회담 이야기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 둘 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옵션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은 남아있는 유일한 옵션이 군사 옵션인데 이건 이게 선제 타격이든 예방 전쟁이든 그거는 제가 보기 그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은 유일한 옵션이 원유 공급 중단인데 그것도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한테 북한은 순망치한 혈맹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그 핵이 있는 북한이 차라리 낫거든요. 예. 미국이나 대한민국 국경보다는 핵 있는 북한이 낫기 때문에 예. 중국도 이게 옵션이 없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좀 어렵고 예. 이 문제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꾸준한 일관되게 계속 그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 일관된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북한은 20년 동안 한 번도 이게 정책이 변한 적이 없어요. 항상 이게 도발하고 협상해서 다시 도발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권에 따라 또 이 정권 내부에서도 오락가락 정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는 그런 정책보다는 뭔가 이게 일관되고 변함없는 꾸준한 대응이 좀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상태가 답답하고 속 터지는 것이 북한은 일관되게 도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고 미국과 북한은 으르렁대지만 서로 딴복적이기 때문에 싸우고 있고 경제는 흔들흔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관학 교수님. 우리는 무슨 카드를 도대체 쥐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가진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미국과 중국이 대결 국면으로 들어가고 북한은 도발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이 장면에서 뭐 우리가 같이 껴가지고 뭐 수위를 더 높인다. 그거는 더 나쁜 상황으로 그렇죠. 이제 그거는 안 고조시키는 되겠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쟁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게 일어나는 건 막아야 되는 거니까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톤다운 시키는 것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장 큰 피해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코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제 타격을 하건 북한이 무슨 뭐 관포위 사격을 하건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부분에서 한국은 이 충돌에 군사적 충돌에 어떤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에서도 군비의 어떤 준비가 철저하게 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 합참의장인 이제 덤포드가 지금 내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공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자주권을 좀 확보하려면 자주국방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가 계속 의존할 수는 없거든요, 영원히. 그러니까 자주국방을 하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차근차근히 어떠한 경우에서도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들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돼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이거를 다룬 기사입니다. 미국 합참의장 방한, 북제압 묘수 가져올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위기 대응 슈퍼위크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한 주인데요. 어떤 일정들이 잡혀있는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합니다. 지금 방한을 하고 있는데 만나고요. 15일에는 대북 8.15 메시지, 8.15죠? 그때 메시지를 낼 텐데 어떤 대북 메시지가 담길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17일에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드디어 합니다. 당연히 북한 문제에 대해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 가지 잇따른 일정을 보면은 대북 메시지에서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올 거로 기대한답니다. 자,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일정인데요. 미국 합참의장의 방한입니다. 조지 덤포드 미국 합참의장이 13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에 관심이 쏠린다. 미군을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지금 선제 타격론, 예방 타격론 여러 가지 전쟁 시나리오가 나온 상황에서 미군을 총지휘하고 있는 합참의장이 한국에 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도 여기 조금 실려 있는데요. 우리 군은 덤퍼드 의장의 방한이 오래전에 예정된 것으로 최근 안보 국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을 향한 무게감 있는 메시지를 담은 행보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건 평론가. 네. 합참의장의 미군 합참의장 전쟁을 하려면 합참의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자리를 떴어요. 그렇다면 일단 당분간은 뭐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이유가 문제군요. 네.
게다가 이번에 또 중국까지 중국도 가고 일본도 예, 들려요. 중국까지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눈여겨 본다면, 예. 그러니까 꼭 이번에 그 뭔가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을 앞두고 오는 그런 일정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어차피 왔기 때문에 또 예. 현안이 된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될 거고, 아마 덤포드 그 합참의장은 이제까지 했던 얘기에서 더 나간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북한에 대해서 군사 행동이 가능하다는 정도까지 언급을 한 바가 있기 미국 때문에. 대통령 입에서 너무나 강하게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사실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가 가장 궁금하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계속 좀 침묵을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그 메시지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얘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나왔던 그 얘기 이상의 얘기가 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얘기가 일단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뭐 1차적으로는 뭐 어쨌든 그 대화, 그리고 전쟁이 없이 어떤 평화적인 해결, 그쪽에 역시 방점이 찍힌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침묵이 길어지면 이거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끊임없이 국민을 향해서도 이런 그 불안 안보 국면, 사실은 그러니까 위기 국민도 국면에서는 불안하고 경제도 사실은 불안해지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내놔야 하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또 미국뿐만 아니고 지금 어찌됐건 유럽 정상들도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메시지가 그거라면, 그러니까 그 유럽 정상들하고 사실은 더 교류를 더 확대를 하고 그분들하고 함께 공동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 이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예, 예. 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다변화해서 부지런하게 좀 움직이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를 밝힐 기회가 이번 주에 3번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